기다리셨던 3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장표 하나만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머리들이 지금 조금씩 길이 차이가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다 한 스타일이에요. 여기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혹시 느껴지실까요? 여자 머리는 남자 머리랑 달라가지고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진짜로. 맞아, 너무 어려워. 네, 그래서 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목선이 드러난다? 저한테 약간 그거 맞지 않아요? 공통점 다 목선이 드러난 짧은 머리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원하는 답이 뭐예요? 아직도 답을 이야기 안 해줬거든요. 네. 뭐예요? 선생님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어떤 거요? 어떤 거? 앞머리. 맞아요. 여자 머리에서 앞머리 진짜 중요하죠. 중요한데 다릅니다. 저기 어떤 거? 트라이앵글 쉐입이라고 했어요. 트라이앵글 쉐입, 볼륨 위치 다 맞을 수 있는데 아직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디스커넥션이라고 했어요. 디스커넥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정답의 하나예요. 네? 후대각. 땡. 아니에요. 네네? 얼굴이 열려요. 이쁘다. 예쁘다. 정답. 네. 얼굴이 열려도 정답 다 맞습니다. 사실 얼굴이 약간 열렸을 때 라운드 쉐입이 좀 귀여운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쪽이 조금 귀여운 이미지로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질문의 의도는 뭐였냐면 진짜 의도는요.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요. 플랫한 레이어가 모두 다 아래쪽에 들어갔다예요. 그래서 그러면 볼륨을 쌓으려면 그레듀에이션을 해서 볼륨을 쌓아줘야 이렇게 볼륨이 빵긋살지 않나요? 라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레듀에이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네이프 부분에서 뒤에 후드부에서 제가 전부 다 플랫한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요. 네이프 있는 데가 슬림하게 될수록 상대적으로 볼륨이 굉장히 살아 보이는 느낌을 주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아래가 플랫하고 길이가 짧아질수록 위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짧아지는 거 아니야? 아까 그 걱정하셨던 머리 길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럴 때 디스커넥션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디스커넥션을 또 사용을 하고요. 아까 했던 리버스 레이어를 다시 한번 사용할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번 보고 그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테크닉은 테크닉일 뿐입니다. 그 테크닉에 가지고 있는 그 원리를 내가 가지고 어디에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레이어는 기능이 무게를 제거하는 거죠. 근데 제거하기도 하지만 채워주기도 해요. 그래서 네이프 부분은 제가 플랫하게 레이어 테크닉 사용할 거고요. 옆에 부분은 동양인이 어때요? 두상이? 약간 이렇게 좀 굴려져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얼굴이 더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 사이드 머리가 모량이 후드부에 비해서 적은 분들도 있지만 두상의 형태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슬림하게 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숱이 좀 많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 안쪽에 컨케이브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밑에 길이는 길게 유지가 되지만 안쪽은 좀 짧아서 모량을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런데 바깥쪽은 다시 길게 해서 길이감은 살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프부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저는 제 설명해도 괜찮죠? 네. 저는 라운지 그레이제이션 테크닉을 사용해서 앞쪽의 길이가 짧고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길어지는 형태를 그레듀에이션 테크닉과 결합시켜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손으로 잡고 있는 이 핑거 앵글 자체가 테크닉을 만들어주고 있고 레이저는 단지 머리를 잘라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한다면 소프트한 라인을 만들어준다 이거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레이저를 이용해서 커트를 한다라는 것은 길이를 줄이면서 끝선의 질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커트를 해줄 수 있고 정확하게 전체적인 테크닉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 감으로 머리를 자르는 건 지양해야 되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아주 짧게 끊을 수도 있고 깊숙하게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려지는 모발의 양과 끝머리의 텍스처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소프트한 라인은 모든 머리를 다 이걸로 자르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주고 라인을 정리하거나 위에 있는 머리 길이를 정리해주거나 할 때는 분명 블런트 가위를 이용해서도 커트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두상의 모양 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가장 메인 파팅 자체가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상의 굴곡의 면이 이렇게 따라서 그래서 언더, 보통 뭐 미들, 오버존 이런 식으로 굴곡의 면의 변이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섹션을 좀 많이 파팅을 나누게 되는데 저는 약간 높은 부분에서 나눴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바깥쪽에서 굉장히 슬림하게 덮일 거고 안쪽에서는 플랫한 레이어를 만들 건데요. 요즘 리프컷이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두상의 모양을 볼륨을 많이 살리고 네이프가 이렇게 착 붙는 이런 테크닉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약간은 좀 매니시한 분위기의 어떤 쇼컷과 아주 좀 짧은 단발의 사이를 좀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테크닉을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볼륨을 더 많이 넣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높은 부분에서 파팅을 나누는 게 아니라 조금 높은 부분, 백포인트 정도쯤에서 아마 파팅을 나눴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팅을 나누는 위치가 결국은 디자인을 시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슬림하게 하면 하고 싶을수록 높은 부분으로 좀 섹셔닝이 나누어지게 되고요. 파팅이 조금 뭔가 쌓이게 하고 싶고 무겁게 하고 싶을수록 낮은 부분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웃핑거를 사용해서 고개를 약간 들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길이 설정은 하지 않고요. 바로 그냥 가이드로 시작할게요. 레자로 사용을 하게 되면 저도 사실 레자를 가끔씩 쓸 때가 있는데 네. 요즘 그렇게 많이 쓰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잘못 사용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쓸 때도 있는데 네. 원장님은 레자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커트를 하면서 끝선을 소프트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고 사실 그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도구의 변화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가위로 머리를 잘랐고 요즘엔 뭐 클리퍼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면이 강조되면 다 세상은 정반합이잖아요. 이게 있으면 그 반대 급부로 뭔가가 생기게 되고 그 개념으로 좀 소프트한 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레이저를 쓴다. 단 정확한 테크닉을 놓치면 안 된다. 그것만 지킨다면 어떤 도구를 써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네. 예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레이저로 머리를 자르면 머리가 많이 상한다, 머리가 많이 레자로 하면? 큐티클이 막 일어난다고 해서 지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남자 고객들은 레이저로 머리를 잘라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이 레이저를 위해서 머리를 자르다 보면 뭔가가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원균 있잖아요. 나 원균 원균 오늘 안 실장님. 한다. 원균이가 이렇게 핑거 레저로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데 그 핑거 레저는 저기 영국에 있는 맨스파이어에 있는 그 친구가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저도 써봤거든요. 근데 힘이 안 들어가서 머리가 안 잘려. 그리고 걔네들이 모발은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소프트해서 가볍게 머리를 자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모발이 억세고 강한 사람들은 이게 힘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레자를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그냥 제일 흔한 레자 있잖아요. 페더사에서 나오는 거. 패드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냥 기본 레자예요. 기본 레자. 기본 레자로 그냥 커트를 해줍니다. 레자도 테크닉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어떤 테크닉을 주로 좋아하세요? 어떤 테크닉이 있죠? 저랑 같이 배웠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것도 네. 사실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테크닉의 명칭보다 더 중요한 건 커팅이 되는 그 각도와 위치, 면에 따른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판넬의 표면을 자르는 것과 판넬의 측면을 자르는 것 그리고 오른쪽에서부터 들어간지 왼쪽에서부터 들어간지 이것만 딱 정리가 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거의 정리를 하고 있어서 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한번 다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럼 그걸 보고 한번 선생님들이 따라서 잘라보시면 아마 기본적인 커트는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레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날을 커트하면서 여러 번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한 사람이 하나, 음, 한 사람 자를 때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날이 굉장히 예리하다는 말은 쉽게 무뎌질 수 있다는 뜻인데 네. 그 말은 모발에 손상을 될 수밖에 없다. 깔끔하지 정교하지 않은 칼로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의 머리를 자르는데 3개에서 4개의 날을 사용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3개에서 4개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고객 한 분당 하나의 날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티컬 섹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퀘어가 되도록 플랫하게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잡아당겨야 될까라고 그냥 진짜 기초적으로 생각하면은 손가락 5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1번 손가락에 2번이 오고 2번 손가락에 3번이 오고 3번 손가락에 4번이 오고 이런 식으로 그 전 가이드 쪽으로 계속해서 당겨주게 되면 두상의 굴곡면이 전체적으로 너무 동그랗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편편한 느낌을 주게 되죠. 네, 스퀘어 형태의 가장 좋은 점이 뭔가 밸런스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중심을 확실하게 해주고 코너를 남겨주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도시적인 그런 분위기가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르고 나면 라운드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것은 좀 플랫하고 스퀘어적인 느낌으로 커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여자 커트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직선과 단면을 계속 만들려고 하거든요. 물론 그게 뭐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 이전에는 그냥 여성 커트 이론과 테크닉으로 머리를 그냥 잘랐다라면 이제 머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네. 남자 커트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다시 정의를 내렸거든요. 네. 그럼 그 형태를 어떻게 할까 해서 스퀘어 형태라는 걸로 집중적으로 해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여자 커트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여성스러워야 되고 가와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여성스럽고 그다음에 라운드해야 되고 여자는 스퀘어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네,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짧아도 여성스러운 쇼컷 이렇게 많이 홍보 아닌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라이프 스타일을 좀 듣고 보고 그리고 어떤 또 그 사람이 좀 입고 온 옷 같은 것도 저는 관심 있게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취향인 건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어떤 테크닉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위기, 이 사람이 원하는 분위기를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대체로 길이가 짧은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형태를 드러내기가 쉽고 그 형태가 아까 뭔가가 멋있다라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에 어깨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머리가 더 작아야지 전체적인 비율이 좋아 보이잖아요. 비율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는 머리를 작게 만들었을 때 키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 좋아 보이고 멋있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거예요? 원장이 생각했을 때 여성 커트 할 때 저는 아까 두상의 굴곡과 모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제 무드나 여자들은 분위기나 길이요. 길이. 네, 길이. 왜요? 왜냐하면 그 형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길이 안에서 이 형태가 어울릴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길이에 대한 얘기를 좀 굉장히 꼼꼼하게 듣는 편이에요. 그리고 길이부터 체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길이를 우선적으로 이걸 지키면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길이의 변화가 있으면서 형태와 테크닉을 다 넣을 건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길이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커트를 할 때 라인을 자를 때도 사이드부터 커트하는 경우가 저는 좀 많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뒤에서부터 커트를 하게 되면 뭔가 라운드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보는 곳에서 거울을 직접 보고 어디에 떨어지면 좋을지를 계산한 다음에 사이드부터 진행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단지 사이드부터 진행할 때는 조금 더 트라이앵글보다는 스퀘어에 가까울 거고요. 뒤에서부터 시작할 때는 조금 더 뭐 여지가 좀 많죠. 라운드라던가 스퀘어라던가 트라이앵글로 형태를 좀 많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아하지만 그것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길이를 지켜드리는 겁니다. 자, 스퀘어를 하게 되면 플랫하게 잘랐으니까 플랫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슬림하게 된 게 아마 가까이에서 보시는 분은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슬림하게 돼 있는 상태로 이 길이를 그대로 살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웃라인에서 정리를 이때 해주면은 가벼움과 함께 길이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보면서 자르기 전에 사실은 헤어라인 모류는 다 체크를 했는데 모류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착 붙는 분도 아니지만 그래서 모류를 그렇게까지 뭐 고려하면서 커트하진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플랫한 레이어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사이드로 이동을 해서 커트를 할게요. 그래서 사이드로 이동을 할 때는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저는 아직 아웃라인 정리 안 한 상태인데요. 앞에서 봤을 때 여자들 특히나 길이가 요 얼굴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아까 굉장히 좋은 답을 많이 주셨어요. 얼굴이 열렸어요. 그 표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열어준다, 닫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고객들과 얘기할 때도 저는 똑같은 라인을 잘라도 한쪽은 귀를 꽂고 한쪽은 열어주고 닫아준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 편이거든요. 뭔가 더 디자이너다운 느낌, 그리고 뭔가 그래픽적인 디자인을 하겠다는 마음이 사용하는 용어에서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막 영어를 계속 쓰는 게 비호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는 전문가의 용어 여러 번 막 풀어서 길게 해야 되는 게 더 어려울 때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앞에서 이제 이 모델은 다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보면은요 두상이 조금 이 탑 부분이 약간 좀 솟아 있어요. 그래서 코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가 좀 이렇게 솟아 있고 여기가 좀 뭔가 약간 눌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앞쪽에서 볼륨감은 주되 약간 이 두상 자체가 살짝 이쪽에 둥글기 때문에 이 두정골 바로 아래 이 부분에서 너무 무겁지 않게 해야 뭔가 좀 슬림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제가 뒤에 부분 커트한 것의 가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앞쪽에서 레이어를 줄 거고요. 이 섹셔닝 파팅 나누는 거는 두상에서 봤을 때 두상에 굴러가고 있는 헤어라인에서 굴러가고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눠서 사이드 커트를 하고 위에 부분이 여기 좀 짧아질 예정이기 때문에요. 덮어줄 양을 좀 만들어서 너무 좁지 않도록, 특히 두상이 굉장히 아까 좀 솟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이 너무 좁은 것보다는 약간 넓었을 때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섹션의 넓이는 그 홀수시 섹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크라운에서의 이 나눠주는 이것의 넓이가 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탑에 어떤 두상의 그런 모양을 좀 보면서 나누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커트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커트가 된 부분에서 커트를 할 텐데 제가 이쪽에 서 있고요. 약간 이렇게 가져온 상태에서 뒤에 가이드가 있어요. 커트가 돼 있던 가이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대로 가져온 다음에 그대로 끌어올려서 스퀘어로 커트하겠습니다. 양이 뭐 많지 않다면 사실 한 번에 끌어올려도 괜찮은데요. 좀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모양이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형태가 이렇게 스퀘어가 계속 갈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머리를 끌어올려서 뒤까지 가져오고 쭉 가지고 오게 되면 아래쪽에 머리가 위로 끌어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우면서 아래쪽에 길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컨케이블 레이어가 완성이 되고요. 이제 떨어뜨려 보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소프트하게 가벼운데 길이감은 살아있죠. 그래서 이 길이감을 보면서 이분한테 어울리는 길이로 정할 거예요. 근데 앞쪽의 길이는 너무 얇아지기 시작한 이 앞에만 좀 정리하고 이 정도 선에서 나중에 아웃라인을 좀 잡으면 예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와 다르게 우리가 너무 지금 심각하게 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심각하게 커트하고 있어요. 저는 네. 지금 이 텍스처를 잡아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커트 형태, 커트 테크닉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냥 텍스처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그냥 이 도구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냥 모양을 결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 내가 보내려고 하는 방향으로 세워서 가볍게 잘라주면 머리카락은 다 잘려지거든요. 아주 소프트한 라인을 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흐름을 만들어주고 싶은 방향대로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S자로 긁어주셔도 머리는 다 잘립니다. 이 모양들을, 이 굉장히 가벼운 소프트한 라인들을 계속 한번 만들면서 스타일링을 해보겠습니다. 엄청 근데 저도 너무 맨날 블런트로만 자르고 너무 기본만 자르다 보니까 저도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맞아. 지겹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구를 다르게 좀 쓰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러면서 좀 많이 가벼운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어버전에 있는 머리 자름이 다 끝났거든요. 네, 저희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꽉 찬 내용으로 지금 좀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살짝 딜레이가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아주 좋은 내용을 하고 계시니까 좀만 더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딜레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누가 웃으셨죠? 시간 우리 원래 이 시간 아니에요? 맞죠? 6시까지죠? 6시까지죠? 그 안에 충분히 끝내. 저희 5시 40분 안에 끝나는 게 어. 목표예요. 명강의는 빨리 끝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좀 최대한 빨리 할 거예요. 보면은 굉장히 가볍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들어 올려져서 그래서 어떤 때는 가로로 제가 호리존탈 섹션을 사용해서 반대쪽에서 충분히 끌어오긴 했는데요. 그게 좀 부담스럽다. 그럴 때는 버티컬 섹션을 사용하고 그대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줘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위가 짧고 아래가 긴 컨케이블 레이어가 되고 이런 머리는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장 많은 그런 모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레이어 3가지 중에 플랫 레이어와 그리고 컨케이블 레이어, 컨벡스 레이어 중에서 플랫 레이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사람들이 그러고 또 컨케이블 레이어는 조금 겁을 내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 이 사이드 쪽에서 좀 이용을 하면은 그 이쪽에 귀 뒤로 꼽았는데 뚱뚱해지는 거 싫고 슬림하게 되고 길이는 유지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사용하기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마 형태적으로 제가 플랫하게 잘랐고요. 다시 여기서 그대로 가져와서 형태 스퀘어로 잘랐고요. 그래서 이 네모가 되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가 반복적으로 두상 안에서 이 구조적인 스퀘어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는 스퀘어로 잘랐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게 이 전반적으로 이 스퀘어의 형태는 오히려 코너들을 지켜주기 때문에요. 의외로 그렇게까지 가벼운 느낌이 들지가 않아서 저는 좀 좋아합니다. 네, 이제 위에를 들어갈 텐데요. 아까 우리가 키 테크닉, 오늘의 키 테크닉이 리버스 레이어를 전달하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버스 레이어 테크닉을 탑 부분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내부가. 그래서 저는 이걸 아까 제가 버티컬 섹션에서 다 보여드린 것처럼 크로스 체크를 하고 다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단계는 후드부에서 플랫 레이어를 다 잘랐고 오버 디렉션 하면서 형태는 스퀘어가 되도록 그리고 사이드에서 다 끌어올려서 컨케이블 레이어가 되도록 하지만 형태는 스퀘어가 되도록 지금 그렇게 잘랐고요. 탑 부분에서도 아까 보셨던 거 그대로 유지를 해서요. 리버스 레이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델분 민정님은 저랑 3년 정도
같이 저한테 머리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자르는 게 사실 가장 짧은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저를 믿고서 맡겨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뭔가 길어졌다고 무조건 여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짧아도, 그리고 라운드가 아니어도, 라운드 테크닉을 굳이 라운드의 쉐입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라운드가 되면서 뭔가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테크닉을 선택하게 됐고, 또 이 얼굴형과도 굉장히 어울리게 돼서 이런 길이를 하게 됐어요. 자, 탑 부분에서 보시면 보세요. 헤어라인을 바로 갖게 되면은 아까 제가 첫 번째 1번, 2번 했을 때 여기부터 잘랐던 거 기억하세요? 안에서부터?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때? 모량이?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자를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왜냐면 균일하게 되지가 않으니까 안쪽에서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안에서 사용을 해서 안에서 가이드 만들고 앞머리 자르고 리버스 레이어 하겠습니다. 너무 똑같아가지고 같은 것만 보여줘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 이거 알잖아요? 그러면 너무 편해져서 저는 테슬 컷도 이 리버스 레이어 사용을 많이 하는데 길이 원래 안쪽이 좀 짧았던 것대로 맞출 거고요. 네, 그 테크닉이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쓰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너무 좀 머리가 가는 약해진 부분은 가지고 와서 맞추는 정도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머리가 없는데 무조건 가이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쪽 뒤에서 가이드 만드는 거 추천하고요. 자, 지금은 그대로 레이어를 자른 거고요. 들어 올려서 그 다음부터 리버스 레이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어느 정도 형태 테크닉을 만들어 놓고 펜슬렌드 연필 잡듯이 레이저를 잡아서 중간중간에 측면에 있는 모발을 가볍게 컷하고 있습니다. 얘는 조금 가벼운 질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크닉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가위를 이용해서 슬라이싱 가위를 이용해서 자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발이 잘리는 양은 내가 충분히 각도를 조절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질문을 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사회를 해주시는 분을 섭외를 했었어야 됐네요. 재영 원장님 원래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제 대본에는 없는데요. 네, 오디오가 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두 분이서 이제 남자 스타일링과 여성분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좀 그래도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지금 제안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트렌디한 것들의 스타일을 어디서 많이 영감을 얻으시고 어디를 좀 많이 보시고 스타일을 좀 많이 만드시는 편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는 핀터레스트도 보고 인스타그램도 보는데 무조건 다른 사람 거를 그냥 예쁘다 이렇게 하진 않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했지를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거랑 뭐 많이 본다기보다는 하나를 보면은 이거랑 연결성이 좋네, 뭐 메이크업이랑 헤어랑 그다음에 의상이랑 이런 부분이 밸런스가 좋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보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정말 양질의 좋은 그런 시각적 자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제일 제가 많이 보는 거는 이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미술관을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그 느껴지는 영감도 많이 받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각이진 스퀘어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모든 것이 스퀘어로 만들어지는 이것이 그 컨센트릭 레이어라고 해서요. 바우하우스의 그 이론에서부터 나왔고 바우하우스 학생이었다가 교수가 된 사람이 만들어낸 나중에 컬러가
사각형인데 색깔별로 계속해서 다 작아지면서 오바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한 거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영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더라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원리, 그 근본 원리가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 그래서 미술관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그 트렌드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인스타에 보이는 그런 머리 스타일들이 정말 저는 강남에 일하고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잘 안 보여요. 그럼 도대체 그 트렌디함이 어디 있고 그 사람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또 성수동에 있나요? 아니면 홍대 가야 있나요? 어디에 가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물론 그 트렌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마 20대 초중반, 뭐 30대 초반까지 하는 사람들의 머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머리 할까? 트렌디함을 찾아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찾아간 사람들은 다시 또 인스타그램을 보고 또 다른 곳을 찾아가잖아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질문은 트렌디함을 영감 어디서 얻냐라고 하는데 네. 저 또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인스타그램을 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강남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있지만 저도 다른 사람들을 봐요. 강남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도대체 어떤 거 하고 있나, 어떻게 릴스 찍고 있나, 어떤 식으로 스타일을 만들고 있나를 다 보거든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자극시켜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이고 어디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런 거 없고, 예전에야 무조건 뭐 영국이 앞서가고 미국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한국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따라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최지영 하다가 원장님 말에 100번 공감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예전에는 일본 디자이너 하면은 한국이 뭐 미용을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워낙 역사가 깊다 보니까. 근데 진짜 일본에서 전국에서 대회를 수상하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한국 스타일만 고집하는 살롱을 차리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인스타에 한국 국기를 아예 달아놨어요. 맞아요. 그 유명한 디자이너분이. 그래서 요즘에 일본은 지금 여신머리가 유행해요. S컵. 네,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네, 그 정도로 한국 스타일 KBT가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희 원장님 미술관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는다고 하는데, 저희 공감 안 되실 것 같다. 아모레퍼시픽 너무. 1층 건물에 가시면 맞아요. 저희 아모레퍼시픽 네.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모레퍼시픽 영업력도 미술관. 좋은 분이네. 저 오늘 사실 처음 뵀는데 크게 했어요, 아주. 근데 저 사실 퍼시픽 미술관에 자주 갑니다. 제가 아모스 뮤즈가 되기 전에도 많이 갔었어요. 실제로 좋은 작품들 많이 하고요. 많이 전시하고 있고, 대기업이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회적 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재영 원장님이 내가 이렇게 사명감을 좀 가지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미용 사회의 사회적 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도 좋은 건데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거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뒤를 계속해서 똑같은 테크닉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벌써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가 짧고요. 지금 겉에가 긴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레이어를 많이 주고 싶으면 앞쪽에 와서 자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너무 고객을 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저처럼 뒤에서 자르는데 최대한 앞으로 밀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천장을 향해서 찌르듯이 이게 이렇게 누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좀 주의를 하면서 그 빗질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당연히 이제 계속해서, 근데 이것도 있어요. 리버스 레이어를 시작하면 끝까지 리버스 레이어를 해야 될까요? 어떠세요? 네, 끝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내가 다 달았다.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굉장히 너무 따로 놀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정도 됐을 때는 커넥팅 하셔도 괜찮습니다. 리버스 레이어라는 거는 정말 이대로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뭔가 유동적인 테크닉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해서 호리존탈 섹션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전 가이드보다 조금씩 길게 자르다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서 조금 줄였어요, 단차를. 그래서 이제 볼까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제 봐보면, 자,
하나 보이시죠?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왔고 쭉 해서 아까 제가 이게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다가 좀 다시 길게 할까 해서 길었는데 제가 아까 지금 한 거 보면 아까 최재형 원장님이 이쪽 이 골든 포인트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스퀘어로 연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스퀘어가 아니라 계단의 형태로 되면서 이렇게 됐겠죠? 계단이 됐지만 뒤가 약간 길어졌으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한 게 떨어지는 것과 이렇게 조금씩 길어진 것이 떨어지게 되면 보이셨나요? 이건 뭐가 되죠? 앞이 짧고 뒤가 길어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취한 섹션은 호리존탈 섹션이고 스퀘어 쉐입으로 잘랐지만 떨어졌을 때는 라운드가 되고요. 그 사이에 또 리버스 레이어 테크닉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포인팅 효과까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났어요, 커트가. 예, 끝났다는 표현을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맨날 뭐냐면 고객님 기본 커트가 끝났습니다. 제가 또 커트예요? 예? 또 커트예요? 기본 이만큼 커트가 하는 거예요? 끝나고요. 네, 기본 커트가 끝났고요. 제가 머리를 좀 말린 다음에 머리가 어떻게 두상에 앉는지 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고객님한테 맞춰서 좀 커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립 서비스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 머리가 어떻게 앉는지라는 게 머리가 모류의 방향, 특히 숏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모류의 영향, 그 다음에 모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젖은 상태에서 이걸 다 질감을 처리하고 그렇기보다는 좀 말린 다음에 확인하고 저도 말리고 나서 필요하면 슬라이싱 같은 것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젖은 상태로만 일단 보면요. 이렇게 돼요. 자, 뒤에를 한번 확인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안에가 비었네. 그쵸? 이렇게 길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디스커넥션이 돼서 이 안에 디스커넥션, 바깥에 디스커넥션 이렇게 차이가 나요. 사실 이런 디스커넥션을 처음에 배우는 분한테 많이 권유하진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센티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손가락 한 3마디 정도 안에서 길면 4마디 정도 안에서만 디스커넥션 했을 때 굉장히 좀 안정감 있는 디스커넥션으로 다가가기가 좀 쉬운데 좀 많이 차이가 단차가 커질 때는요 그만큼 확실하게 원하는 디자인의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떨어뜨려 봤더니 두상의 볼륨도 있고 길이감은 살았고 잘랐으면 좋긴 하겠지만 얘가 너무 따로 놀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걸 조금 더 짧아지게 하고 싶네 라고 했을 때 방법이 또 있어요. 제가 좀 보여드려 볼까요? 그건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도해도로 그려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인 거죠. 리버스 레이어를 저희가 앞에서부터 계속 진행해서 왔죠.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가져오는 가이드 보였어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를 이것도 리버스 레이어 한 거죠. 이거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가도록 해줍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러면 계단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뒤쪽으로 너무 이제 뭔가 늘어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면서 시각적인 밸런스 그리고 이분한테 이 길이가 손질했을 때 굉장히 좋을 것인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줄 수가. 커트 끝나신 거예요? 네. 어떡하지? 레이저로 잘라서 빨리 네. 끝났어요. 그래서 레이저 커트의 장점을 설명해 드렸고 아까는 너무 막 이렇게 정교하게 머리 자르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자를 수는 없잖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자, 여기 답답하거든.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도 잘라보고 손가락 저렇게도 잘라보고 이렇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네. 혹시 최정 원장님 지금 스타일링 중이신데 또 이제 스타일링 이거 스타일링 이거 아윤채 쓰고 있어요. 그쵸? 이거 아윤채 이것도 썼어요. 폴리시 오일. 원래 다른 거 들고 왔는데 어이구 괜찮네요. 아마 너무 좋습니다. 이거 저 한번 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윤채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걸 폴리시 좀 절 보여주시면 좋겠다고요. 이거? 아니요, 절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감독님, 저기 감독님 절 좀 비춰줬으면 왜냐면 아까 조금 전에 조금 너무 무거운 것 같아라고 느껴서 제가 하나 두 개만 리버스 레이어를 했더니 지금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하게 어떤 웨이트가 쌓여지는 느낌도 괜찮고 이 단차도 좀 줄어들어서 너무 편하겠다. 어떻게 흔들고 털어도 너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말리겠습니다. 말릴 때는 항상 텍스처가 중요해요.
올드머니룩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좋은 머릿결이거든요. 좋은 머릿결을 만들 때는 화학적인 시술할 때 계속해서 항상 PPT라던가 본드 같은 거 사용하고, 그리고 머리 말릴 때 항상 고객님한테 얼굴에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머리에 젖어있을 때도 제품 충분히 바르고 드라이가 항상 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디스커넥션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그렇게 따로 논다는 느낌이 안 들 거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모습의 밸런스를 보면 저는 블런트로만 다 잘랐는데도 아마 볼륨의 곡선이 굉장히 살고 붙어 보일 거예요. 이 길이감은 너무 길겠다, 짧겠다 이거는 말리고 볼 거라서 일단 말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빨리 말릴게요. 너무 이렇게 집중을 잘해 주셔서 진짜 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네. 근데 왜 이렇게 다 찍고 있는 거예요? 많이 너무 찍고 소중한 장면이기 때문에 다들 누가요? 이 장면이 이 장면이 너무 소중한 장면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 찍으시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아모스에서 이거 자주 마련해 주실 거 아니에요? 자리 많이 마련해 드려요. 제가 권한은 없고요. 많이 마련해 드려야죠. 그래서 저는 아까의 느낌이랑은 좀 완전히 다르게 해봤어요. 더 텍스처를 살리기 위해서 도구를 좀 다른 도구를 사용한 거고, 그래서 좀 강한 텍스처를 만들어주지만 형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형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여기도 이 면으로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표면은 막 거칠게 마음대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윤곽선 또한 원래 모발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잘 이용해서 이런 포인트들을 다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어차피 뭐 이렇게 하고 다닐지 당연히 이렇게 하고 다닐 수는 없죠. 근데 지금은 어떤 약간 룩앤런 세미나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너무 기본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약간의 조금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조금은 잘 하지 않더라도 뭔가가 영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갖는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뭐든 다 괜찮잖아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잠깐만 계시고, 저는 원래 처음 했던 그 모델 머리 한 번만 체크 한번 하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한 네, 3분만 지금 모델분은 기다려주세요. 잠시 내려와. 여기는 있어요. 여기 있으시고. 네. 저 원래 새로 오신 했던 모델분 다시 처음 했던 모델 한 번만 체크하고 네네.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에 들어. 안에서 스타일링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스타일링 하시고 오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조희 선생님. 네, 저의 분신이라서 저희 선생님이 저는 이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나한테 필요하다고 느껴져야 이걸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랍 드라이를, 그러니까 밀착하면서 드라이를 해서 플랫 브러쉬로 말리는 거는 시간이 걸리고 좀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머리를 말리면서 큐티클이 더 매끈하게 정리가 되고 조금 더 자리가 잘 잡도록 돼서 레파인하는 그 마무리 커트 할 때도 좋은 영향이 미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지금 저는 살롱에서도 전부 거의 펌을 해서 그 컬을 살려야 되지 않는 이상 커트하고 나서는 지금 이렇게 플랫 브러쉬로 말리는 편입니다. 근데 좀 시간이 좀 지루하실까 봐 좀 걱정이 되네요. 지루하시지 않게. 이거 자랑하고 싶네요. 옆모습이 이게 비춰질까요? 저는 텍스처라이징 하나도 안 한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어때요? 굉장히 소프트하죠. 이게 리버스 레이어의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블런트 커트로 형태를 만든과 동시에, 길이를 자른과 동시에 끝에 텍스처라이징이 되는 이 다양한 것들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살롱웍의 시간도 사실은 짧아져요. 저 그렇게 오래 잘랐다고 생각은 들진 않는데 사실 살롱에선 더 빨리 자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가벼운 텍스처와 함께 움직임을 주고 싶으면 이런 걸 이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네, 지루하시지 않게 제가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또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지루하지 않으셨고, 지금 또
스타일링 해주시고 저희 지금 남성분 그대로 스타일링 해주셨는데 잠깐 스타일링 소개나 팁 같은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설명한 것 같은데 또 네. 설명 한 번 더 할까요? 네, 보여주시면서 네. 어쨌든 원래 가지고 있는 모발의 특성을 이용해서 스타일링 한다.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 다른 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제품이 그 모질의 특성을 잘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품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타일이 재현성을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잘 기억하시고 이미 다들 전문가시니까 다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좀 선생님들은 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한 분 정도만 어. 그러면 혹시 오늘 교육 내용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으시면 질문을 하신 분께는 미니 키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한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 이분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셔서 혹시 저희 직원분 뒤에 계실까요? 네, 저희 마이크 한 번만 전달. 맞아요. 이건 사실 다들 그러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질문한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신 어려운 거, 거다, 진짜. 정말 어려운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은 잘못 봤나 또 봐요. 뭔가 네. 알아야지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손 드신 분 없었을까요? 아, 네, 손 한번 들어주셨어요. 어우 진짜 대단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예우메어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 인턴인데요. 그 김상희 원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너무 네. 드리고 싶어가지고 리버스 레이어를 사용을 하셨을 때 네. 제가 너무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저한테 질문할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집었네요. 다음에 저한테 질문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짠 사람 있잖아요. 저기 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냥 농담이에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리버스 그 레이어? 리버스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그 재방문을 다시 해주실 네. 때 그 앞 플랜 같은 거를 어떻게 아, 세워 주시는지 네. 그 리버스 레이어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스타일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살롱에서 실제로 두렵잖아요. 막 이거 괜찮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리버스 레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 하나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 5개, 6개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단차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말 끝부분에 포인팅 정도에 다 포인팅 하시잖아요. 그쵸? 왜냐면 동양인은 모발 자체가 정말 커넥팅 자체로만 하게 됐을 때는 뭔가 끝에 부분이 좀 스무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부드러움을 만들려고 너무 질감을 많이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물리적인 손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엣지가 무너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아서 이 테크닉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포인팅 하는 정도밖에 안 나와요. 단차가 실제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아마 앞에서 보신 분은 계속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요, 계단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보면요, 차이가 있나요? 보시면 자 이렇게 볼게요. 차이가 있나요? 없죠. 네, 이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다음 스타일을 할 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머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두려운 분들은 저는 메모를 하는 걸 권장해요. 내가 어떤 테크닉을 메인 테크닉 뭐 사용했다, 그다음 리버스 레이어 썼다.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 얼마만큼의 리버스 레이어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할 수 있고요. 안쪽에 콩테이블 레이어처럼 굉장히 가볍고 겉에 길게 했을 때는 조금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했을 땐 겁이 날 수 있겠지만 리버스 레이어는 너무나 살롱 친화적인 테크닉이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답이 됐을까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전 이제 여기 아웃라인이 옆에서 보셨을 때 보면은 제가 다른 거 하나도 자르진 않았는데 뒤에 볼륨 자연스럽게 살았고 그렇죠 리프컷처럼. 근데 여기는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리할 때는 그대로 그냥 놓고서 느낌대로 자릅니다. 그 느낌대로라는 게 아시죠? 이게 네. 이렇게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차면 이제 후배들이 물어보고 인턴들 교육을 해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쓰면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설명해 좋은 주세요. 밸런스를 보는 눈을 저는 사실 장기적인 어려운 답이지만 좋은 밸런스를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근데 좋은 밸런스를 보는 눈이 커지는 거는 사실 인스타그램 많이 보는 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내 눈에 예쁜 것의 수준이 높아가야 그리고 아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멋있어 보이네,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예쁘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내 눈의 수준이 높아갈수록 취향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좋은 거 많이 보시면 좋죠. 예를 들면 최재 원장님이 커트하는 걸 봤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아 뭔가 멋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남자답고 뭐 흔히 말하는 쾌간지인데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 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고민하게 되죠. 고민으로부터 성장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고민이 없으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는 거, 그리고 좋아요 누르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정말 뭐 영업적인 뭔가 마팔에서 막 이렇게 하는 의무적인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 저는 좀 관심 있는 사람은 태그까지 다 보는 편이어가지고 좀 성격이 좀 집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좋다는 건 뭐냐면 어떤 게 좋을까요 하면 앞쪽에서 가져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연결성이 이렇게 찍었지 좋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길이를 살리면서 이렇게 가져왔을 때 자연스럽게 길이가 연결되는 정도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근데 이거를 너무 딱딱하게 마른 상태에서 텐션까지 줘가면서 하게 되면 내추럴하지가 않으니까 뭐 디테일함을 말씀하셨는데 전 사실 디테일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그냥 좀 잘라서 그렇습니다. 저 이제 만약에 살롱에서 한다고 하면은 근데 뭔가 시간에 근데 시간 아직 괜찮아요. 왜냐면 40분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약속을 재영 원장님과 저에게는 네, 있네요 시간이. 그래서 굳이 리버스 레이어까지 사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강사가 나 너무 웃긴 얘기를 들었다. 아니 리버스 레이어 실컷 쓰더니 여기다 또 질감을 넣는데 이러면서 흉을 보는 거야. 동양인 미용사를. 근데 저는 리버스 레이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쪽에 끝속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서부터의 공간감 방향성은 좀 못해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앞쪽만 가볍게 했고요. 제가 가볍게 머리만 털고 제품을 좀 발라볼게요. 아까 좋은 팁을 주셨어요. 왁스와 이렇게 섞으면 굉장히 좋다. 한번 써볼게요. 참고로 왁스랑 폴리쉬올 블렌딩 하실 때는 왁스를 소량 먼저 손바닥으로 블렌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폴리쉬올을 짜신 다음에 같이 섞으시면 훨씬 더 잘 섞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왁스 뜨고 폴리쉬올 뜨고 섞으시려면 따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왁스랑 에센스를 같이 블렌딩할 때는 왁스 먼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에센스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왁스 먼저 풀어주고 에센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살짝 저는 부담감이 사실 드는데요. 매트한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잘 안 쓰는데 한번 그렇게 써보겠습니다. 근데 또 뭔가 너무 고정이 안 돼도 좀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왁스를 던다. 소량, 왁스 소량. 얼마큼이요? 소량. 소량. 느낌 아시죠? 네. 네. 느낌. 근데 간장을 느낌대로 따른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근데 사실 왁스는 항상 아시겠지만 최대한 녹이는 게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손에서 펼쳐주고. 요즘에 어떤 제품 많이 쓰세요?
고객님들 마무리할 때? 답정너 아이언체죠? 아이언체 아니 아이언체 그 브랜드 말고 이 종류 있잖아요. 남자 머리 할 때 어떤 거 많이 쓰세요? 웨트오일 쓰세요? 포마드, 폴리시 오일, 폴미첼, 그루밍 토닉. 네. 그렇죠. 남자 머리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왁스는 안 나오네요. 컬크림, 컬크림도 많이 쓰고 왁스는 아닌가 봐요. 왁스는 프로클래식 왁스라고 저희 아이언체에 굉장히 좋은 왁스가 있는데요. 진짜 아이언체에서 여기 이거 뭐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네, 제가 제가- 아이언체 회사를 직원인데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알지? 느끼는데 이 아모스 아이언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회사에 머리 너무 대한 예쁘다. 로열티, 애사심이 엄청 어. 높더라고요. 월급을 많이 주나 봐요. 대표님이 듣고 계신 근데 이제 머리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혹시 써보시고 느낌 너무 좋다. 그 피드백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포토스팅을 해야 된다, 이걸 남겨야 된다 하면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긴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시간의 압박이 있어서 한 요 정도만 해볼까? 아니 근데 근데-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라 그 모델분이 너무 뭔가 얼굴이 예쁜 얼굴이면 박수 드러나야 한번 주세요. 되는데. 네, 너무 이쁘죠? 근데 이거 좋네요, 이 왁스. 좋으시죠? 네. 그 손에 잔여감. 아까 너무 매트해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이게 들어간 순간 너무 꿀조합이에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보세요. 머리가 요렇게 지금 안쪽의 길이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짧아요. 근데 짧은 게 느껴지나요? 아니죠. 그리고 귀 뒤로 넘겼을 때 굉장히 좀 무겁지 않게 소프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근데 저 그 계속 말씀드렸던 그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진짜 잘 드러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저 너무 스퀘어만 이뻐요. 썼는데. 너무 이뻐. 스퀘어만 썼는데요. 일어나 보실까요? 진짜 이쁘네요. 네. 그래서 예를 아니 들면 근데 그것도 있네. 얼굴이 너무 이뻐서 이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그쵸. 그치. 근데, 이거 네, 인정. 네. 근데 옆모습을 좀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텍스처 살고 앞머리 이 턱선을 이제 흐르는 그런 길이감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팁을 드리면 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그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와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제가 해드렸지만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들이 이제 이러자 네 어련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고. 근데 전문가가 자신감을 가진 듯한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고객이 훨씬 안심감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고객이 왔을 때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쯤이 나한테는 참 좋은 디자이너라 생각하고 선택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통 네이버로 지명을 하던 뭘 보고 오던 나를 그리고 다시 특히 찾아왔을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신에 오만 방자해지면 안 되고 그 초심, 왜 나를 이 사람이 찾아왔을까 그걸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쪽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쪽 예쁜 쪽을 보여줘야 돼. 거울 보여줄 때 예쁜 쪽을 좀 이렇게 보여줘야죠. 그래서 이쪽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 좀 보면은 저는 한 번도 그레이제이션 쓰지 않았고 볼륨을 주는 것도 하지 않았고 버티컬 섹션의 플랫 레이어, 그 다음에 컨케이브 레이어 계속해서 플랫만 사용했지만 어때요? 굉장히 괜찮죠? 네, 어떠신가요? 괜찮- 네. 네. 어때요? 자, 도해도를 제가 좋아요. 친절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모델과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면 뒤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굉장히 높은 부분에서 이거는 아까 제가 어디에서 파팅 섹션 나누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부분에서 메인 섹션을 나누고 뒤에 부분에서는 전부 다 플랫 레이어 안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오버 다이렉션 제가 표시는 하진 않았지만 스퀘어가 되도록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사이드로 온 다음에 전부 다 위로 끌어와서 형태는 뒤에
위의 길이에 맞춰서 스퀘어, 하지만 내려왔을 때는 위가 짧고 아래가 긴 컨케이브 레이어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앞쪽에는 리버스 레이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봤더니 조금 긴 것 같으네 라고 느껴서 제가 뒤쪽에서 리버스 레이어 2단을 더했어요. 그리고 아우트라인 정리한 게 끝. 근데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전 질감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좀 가벼운 느낌이 들죠. 그런 볼륨감도 생기고. 그래서 스퀘어라는 것이 뭐든지 직선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스퀘어로도 뭔가 더 무게감을 쌓아주는, 특히 플랫 레이어 같은 경우는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편견은 좀 안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제 모델들 다 함께, 불러서 네, 다 모델분들 네, 마무리 그럼 이제 하도록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모델분들 해볼까요? 다시 일어나볼까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여기 서 있습니다. 진짜 예뻐요. 무슨 앞에? 여기. 박수 한번 주세요, 선생님들. 네. 여기 서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어쨌든 스퀘어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 모델에게 적용한 스타일이고, 원장님은 라운드를 한 건 아니죠? 네, 스퀘어를 스퀘어로 했는데 했지만 라운드처럼 보이도록 전부 다 라운드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두 모델 다. 그래서 스퀘어지만 라운드처럼 효과를 낼 수 있는 테크닉, 그리고 텍스처라이징이 자연스럽게 되는 테크닉을 보여드렸습니다. 제 이 친구가 키가 너무 커서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비교가 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해도 될 것 네, 같아서 네. 마무리 인사를 드리면 네. 마무리 마지막 멘트 제가 네, 한번 네. 하고 원장님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들이 만나서 어딘가를 향하는 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향하는 지점은 우리가 다 같이 꿈꾸는 세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거창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이 작은 시간들의 힘이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도 주고 싶었지만 제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보고 배우면서 또 다른 분들 인스타그램에 글 같은 거 보면서 영감받았고 저도 선한 영향력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고 또 받고 이런 순간을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순간이 돼서 여러분한테 뭔가 영감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만약에 그랬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